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또 야구인이고 야구를 쭉 오랫동안 해가지고 결국 어려서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직업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 당시에 뭐 직업 야구는 없었고 우리나라에 그 더군다나 이 프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복싱만 이런 것은 이제 그 프로 복싱 그냥 막 복싱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아마 그 프로 복싱으로 이제 전환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스포츠라는 이제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것은 뭐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 자신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일본, 미국이 이제 야구가 상당히 그 실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야구는 그때 좀 쳐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스포츠 선수가 돈에 팔려간다는 소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저놈 운동하는 놈이 말이지 돈에 미쳐서 돈에 팔려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프로야구라는 게 이제 프로야구를 이해해가지고 프로야구를 잘하면은 돈을 많이 받는다. 그때.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돈을 버는 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할 시기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비난도 많이 받고 그 당시 스포츠 기자라든지 스포츠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자들 그 사람 자체들도 기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제가 계약금을 받고 이렇게 프로에 갔다. 저한테 와서 돈을 달래요. 운동에서 돈 벌었으니까 운동에서 돈 버는 거는 그건 돈이 아니야 이 사람들 생각엔. 참 그런 어려울 때 이제 사실 그 시작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근데 결론은 이제 하게 된 것은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그 메이저리그에 이제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언제도 이 프로야구가 생겨야 되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프로다.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한국에도 그 프로야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시합을 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의 야구 수준이 돼야겠다 하는 게 가지고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을 때 일본 고등학교 시합 보면 그땐 게임이 안 됐어요. 너무 정말 창피한 일이지. 제 선배들이 아시안 게임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일본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20대 빵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뭐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또 그때는 뭐냐 이 용구 도구 뭐 공인이 그런 것도 생산을 못할 때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야구 그랬잖아요. 미국 부대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얻어와서 그걸로 시작할 테니까 방맹이도 그렇고 뭐도 좀 맞질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일본 팀이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 이제 그때 그 일본에 이제 교포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 일본서 잘하지만 한국 교포지만 역시 일본 사람이 똑같아요. 일본말하고 한국말 못하고 그 얘네들이 와서 시합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뭐 당하지 못해. 일본 애들도 똑같더래. 일본 고등학교에서 시합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 선수들이 교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태생이 다 이제 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많은 게 이제 호남, 경상도, 제주도 여기 있는 그 손자들이지. 일본 손은 교포.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볼 때 얘네들이 치면 막 이기다 보니까 우리 한국 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그게 이제 자기 나라 한국이니까
거기에 가슴 속에는 그 자기 할아버지의 그 피가 있고 그래가지고 애국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만에 광주에 가서 시합하면 광주 출신 선수들이 좀 많다고요. 교포가. 그 시합을 일부러 비겨. 막 이기질 않아. 허면 뭐 20대 빵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할아버지 그 고향에 와서 야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심어주고. 그게 이제 애국심이에요. 그 어린 애들한테 그런 마음이 싹이 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야구 이기고 지길 떠나서 자기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저는 야구인이지만 상당한 그 교포 어린아이들한테 그러한 걸 갖게끔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한국 야구 그 교포 팀을 데려온 것이 한국일보사의 그때 장기영 사장님이 처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그렇게 했던 제가 요새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그것이 감격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새는 일본한테도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많은 야구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요새는 뭐 해외에 사실 이 수출된 것은 스포츠 선수로서는 제가 제 1호입니다. 프로 선수로서. 그때 복싱도 못하는 거. 야구 선수로서 이 일본 가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가는 박찬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그 당시에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지면은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막 하고 그런 마음을 저희들한테 그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이도 이제 좀 많이 먹고 제가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또래에 있는 선수는 다 이제 뭐 은퇴를 했지만은 일본 가서 야구를 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때 제가 일본을 딱 갈 때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면 때 일본 가서 시합해가지고 홈런도 치고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저를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 가서 시합해서 우리가 일본 고등학교한테 8번 시합을 해가지고 3번 비기고 3번 이기고 2번 졌어요. 우리 한 번 더 이겼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그 당시에 마음을 일본 오면 절대 이긴다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때 일본 고등학교 팀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홈런을 치고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와세다 대학 명치대학에서 저를 유학생으로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한일 국교가 되지도 않았고 제가 일본 간다면 저 매국 놈 새끼라고 말이죠. 길을 다니면은 이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아 백인청이 아마 일본 어디 대학 갈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매국 놈이다 얘기처럼 일본에 돈에 팔려간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나는 어떻게든지 일본에 가서 야구를 해가지고 일본 선수들한테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한국 야구가 좀 그렇게 돼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서 또 운동장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프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야구공이 비싸고 없어가지고 하루에 공 하얀 공, 새 공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공 보면 이렇게 보고 신기해가지고 할 시대예요. 근데 일본 프로야구에 떡 들어가서 운동장에 나갔더니 운동장에 쫙 한 1000개쯤 공이 하얀 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공을 주워 보는 거예요. 이야 이건 우리가 한국서 몇십 년 써도 쓸 수 있는 공이다 하면서 보는데 그걸 주워서 이렇게 모으고서 이제 했더니 거기 코치 한 사람이 선수들 다 있어요. 한 50명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 거기서 뭐라 그러냐. 난 나중에 알았어. 일본만 몰랐는데. 야, 저 백인천 저놈 봐라. 저놈은 됐다 이거예요. 왜 됐냐. 운동장에 공이 깔리면은 잘못 바르면 발 부러져요. 그러니까 쟤는 와서 보니까
그걸 벌써 아니까 공을 다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난 모은 게 왜? 너무 새 공이 좋아서 난 맞았는데 그 코치는 그렇게 나를 봐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다. 우선 생각 자체가 우선 틀리다 이거예요. 저는 생각지 않던 그런 칭찬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 운동장 공고 떨어지면 다 주웠어요 제가. 그건 놔두지 않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다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서 이제 갈 때도 한국의 또 선배들이 야구 언론인들이 야 저 백인치가 일본 가서 모델라고 척하냐고 말이지. 그때는 한국선 제일 왕이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고등학생이 그 홈런 치는 게 없었어요. 저는 홈런을 쳤어요. 그 대학생도 없고 일반 선수들도 지금 그 서울동 야구장 옛날 구장에 1년에 한 2개 정도밖에 못 쳤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택도 없었어. 근데 거기서 제가 3개를 쳤어요. 그 당시.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 팀이 왔을 때 홈런 치고. 그리고 일본서 이제 초청을 해줘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서 또 치니까 일본 프로야구에서 야 이건 대단한 선수다. 제가 또 하나 또 자랑할게요. 저 원래 빙상 선수예요. 빙상 스케이터. 올림픽 후보였어요. 저. 그러니까 이 철원인이 이쪽 오면 옛날에 그 요새 뭐 인도와 그 링크도 있지만 여기는 그 무슨 호수인가 거기 그게 굉장히 얼어요. 그때는 뭐 영하 20도 이렇게 될 때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스케이트 신고 이제 훈련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국 올림픽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단거리. 그러니까 대학생 일반 다 있는데도. 왜? 저는 여름에 야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야구를 했고 제가 발이 빨랐어요. 스케이터도 밟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하니까 빙상협회가 확 뒤집혀 버렸어요. 올림픽 선발 예선 겸했는데 제가 500하고 1500에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전 단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선발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저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포기하고 올림픽은 이제 그 아마추어 하는데도 프로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계약을 했다 가지고 그걸 한국 이제 그 아마추어 협회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일본으로 가버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절대 아니다 이거야. 좀 가봤자 뭐 한 3개월 있다 픽 돌아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사실 나도 내 자신도 야 쟤네들 야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3년을 잡았어요. 그래 일본 프로야구 들어와서 이제 지금 이제 하네다 비행장이죠. 큰 냉장고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카메라가 후라시가 없을 때예요. 근데 또 그 도착해가지고 비행장 내렸더니 신문 기자가 한 200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카메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가서 하나서 팍 찍는데 이건 그냥 가니까 팍 눈이 안 보여요. 후라시로.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좀 깔보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한 거예요. 근데 난 모르는데 나는 엉뚱한 답을 했다고. 근데 그거 잘한 거야. 한국에서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프로야구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프로야구도 없지 않냐? 여기 와서 할 자신 있냐? 그리고 어떻게 너희 나라 지금 이런 나라에서 야구 선수를 프로야구 선수를 어떻게 일본에 보낼 수가 있었냐?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그 사람들도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3년 동안 해가지고 꼭 내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보라고. 그랬더니 그 신문에는 10개 그 신문 많죠. 신문사에서 7은 뭐라고 썼냐? 뭐라고 했냐? 아마 한두 달, 석 달 하다가 그냥 객퇴하자 막 갈 거다. 거기서 7명은 이제 그렇게 하고
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몸도 좋았거든요. 빙상을 해가지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 일본 수업도 잘했으니까 일본 대학 와세다하고 명치다에서 유학 초청장에 올 정도였으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일본 그 마스코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3년간만 견디면 아마 1, 2 선수가 돼서 나올 거다. 그런 저 나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선 시설도 좋고 뭐 어마어마한 선수도 많고 특히 거기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옵니다. 나는 말을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이죠. 말 모르는데 말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말은요. 일본말 몰라 영어 몰라도 가면은 한 맨날 다 배우잖아요. 사람 눈으로 배워요. 제가 저 사람이 딱 본 때 눈으로 오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눈으로 우선 감지하는 거야. 그 사람 눈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아, 저게 나한테 지금 나쁜 얘기를 한다. 저게 지금 좋은 얘기를 한다. 알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뭐 머리가 좋았는지 몰라도 6개월 되니까 통하더라고요, 다 말이. 그리고 또 다행히 이제 요새는 아이들이 그 한문을 배웁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애들이 별로 안 배우죠. 저희 때는 한문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한문이 거의 다 일본말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뜻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일본말도 배울 수 있고 한문도 내가 좋으니까 빨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야, 저 백인들이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이죠. 저보다도 한문 모르는 애가 많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가지고 선배한테 막 구박받는 뭐 한문 내가 써가지고 와, 네, 야 이거 일본 애들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선배가 있다. 얘라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뭐 다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제 손자도 있고 다 하는데 허면은 뭐든지 허면은 다 됩니다. 단 한 가지 미쳐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취미를 붙이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외에 더 재미있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가서 숙소에 있으면은 6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동안 운동장 가서 뛰고 그러고 와서 다 목욕하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당번이 있어요. 목욕 당번. 숙소에 한 40명 있거든요. 선수가. 선수는 한 60명인데 이제 그 숙소에 이제 젊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목욕탕 물을 데워야 돼요. 근데 요새 이제 가스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스보다도 요 알탄 그걸로 했거든요. 일본도. 그게 금방 안 타요. 막 그 장작 넣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끓이면 더우면 한 2시간 돼야 그 목욕탕 물이 더워요. 그러면 뭐 6시에 나가서 저거 보면 연습은 이제 10시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욕도 못하고 그냥 그때 나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체중이 그 당시에 갈 때 72kg였어요. 3개월 지나니까 58kg더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게 우선 회를 못 먹잖아요. 그 당시 옛날에. 요새 우리나라 사람 회 많이 먹죠. 가니까 일본 요새 뭐 아시는요? 마구로라는 참치 있죠. 그게 빨갛잖아요. 살이. 가니까 이제 그걸 잘라서 막 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그걸 도저히 못 먹겠어. 야, 이 야만인들이 지금 피덩어리를 먹는다 해가지고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합수 아주머니가 그걸 소금 뿌려가지고 구워줬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빨리 내가 선수가 되려면 생활도 생활이지만 언어 말도 그렇고 음식에 자기가 적응이 돼야 돼가지고 그 회를 말이죠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소리가 회는 아주 그냥 뭐 정말 회 도사가 돼가지고 뭐 요새도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적응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본 가서 목표는 정식 시합에 1시합만 나가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3개월, 6개월 안에 내가 달성시켜야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그때 포수였어요. 캬차. 근데 프로야구 팀에 가니까 선수가 많잖아요. 포수가 8명이에요. 그 1군, 2군이 있는데 1군에 4명, 2군에 4명. 제가 가니까 9명이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군에서 시합 나가려면 8명을 잘라야 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냐. 그때 나한테 야구 해설하는 사람들이 평을 한 것이 3년이면 얘 지금 봐서 3년 되면 1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신문에 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3년이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실력이 3년 떨어진 거다. 그리고 빨리 따라갈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보다 3배를 내가 하면 하루에. 그러면 1년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매일 야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58kg 됐어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는 하는 소리가 야, 저놈 좀 이상하지 않냐? 이제 주위에서 소문이. 먹는 것도 그런데다가 운동만 해서 빼빼 말르니 저 잘못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되면요. 직년만 같으면 다 돼요. 딴짓을 하는 게 안 돼요. 자기가 이거다 하면은 그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재미를,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해서 습관이라는 건요. 사람은 습관에 따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을 내가 그때 생각해가지고 내가 매일 밤에 방망이 스윙하고 연습하면 그건 좋은 습관이거든요. 힘들지만 좋은 습관을 하게 되면 내가 꼭 될 거다 하는 것이 돼가지고 역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시합을 나갔을 때 그 시합에 나가서 포수로 나가서 했는데 거기 이제 나이타 밤에 시합하거든요. 피차가 공을 탁 던지는데 빡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는 이 공이 이 그로브에 안 들어가고 뒤로 빠진 줄 알았어. 그래서 딱 보니까 심판이 있더니 왜 그러네? 여기 보니까 이 공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는 꿈속에서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합 끝나고서 야 정말 한 시합만 나가면 난 죽어도 한이 없고 한 시합만 나가면 난 됐다. 집에 와서 시합 끝나고 숙소에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 다 주위에서 전화도 오고 항소 뭐 전보도 오고 하면서 축하한다고 말이죠. 정말 한국 사람은 한 사람 나간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서 일본 프로 이런 프로 간 건 제가 제 1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축하 메시지가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훌륭한 선수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야구만 했어요. 그러더니 1년 6개월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3년 돼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타격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 하는 정말 정말 사람 욕심이라는 게요 정말 두려워요. 그게 되는 거예요 또.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 손이 제가 손하고 발이 좀 더 컸으면요 아마 대단한 선수 됐을 거예요. 이 작은 데면 크게 피가 나고 요새 뭐 장갑들이 있지만 옛날에 장갑도 없었어요. 그 방망이 붙으면 막 피가 나고 물집 생겨 피가 나고 그걸 쭉 참고 하니까 이건 여기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물집이 생겨가지고 자꾸 계속 후두르면 아프지만 후두르면 이게 터지면 물이 터져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멍어리가 있어요. 그걸 또 그냥 해죠. 그걸 밤새껏 하면은 낭주에 피가 안 나요. 이게 굳어버려요. 그래 놓으면 그 딱지가 굳어가지고 그 다음엔 지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우선 내가 일본에서 살려면 걔네들한테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걸 내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방소지를 다 하는데 내가 노는 날은 다니는 놀러 나거든요. 그럼 내가 내 방보다도 그런 선배들 방 다 청소하고 이 변소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때. 그걸 내가 다 하니까 이 선배들이 너무너무 놀래는. 세탁도 그때 세탁기가 있지만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세탁기 하는 걸 다 이제 선배들 모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밖에 다 널고 그 저때 다 마르잖아요. 깨끗이 또 선배 방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그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세탁을 안 하잖아요. 그 전날 뭐 그냥 땀이 나고 냄새 나는 걸 그냥 놨다가 그 다음날 거 툭툭툭 또 입고 나가는 선배들도 있다고. 그걸 내가 해줬다고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나한테 상당히 그 선배들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도 더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 이제 자기도 후배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1군 시합 나가서 이제 시합도 하고 또 성적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자연히 내가 존경을 받게 되고 역시 그러한 일에는 무슨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설선해서 하면은 그거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 야구를 이제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62년도에 일본 가가지고 80년도에 왔군요. 81년인가? 일본에서 20년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2, 3년 또 하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로서 20년 이상 한다는 선수가 그렇게 있질 않아요, 많이.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되지만은 내가 볼 때 32명에 들어갔네, 32명에.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아직 쭉 있습니다, 기록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께도 떳떳이 내가 그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가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요새 뭐 조건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인연을 이렇게 뵀지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고맙고 뭐 언제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우선 또 그런데 저는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